이에 그냥 놓아버릴까? 배가 뒤집히고 물속에 빠진 순간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왼팔에 아이가 매달려 있었어요. 놓으면 살 수 있었어요. 데리고 있으면 같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낡은 나무배에 6명이 타고 있었는데 강 한가운데서 물이 들이치더니 그냥 뒤집혀 버렸거든요. 비명도 못 질렀어요. 입에 물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허우적거리는데 누가 제 팔에 뭔가를 밀어 넣었어요. 여자애였어요. 몇 살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작고 젖어 있고 제 팔에 매달려 있었어요. 밀어 넣은 여자는 이미 어둠 속으로 떠내려가고 있었고요. 뒤집힌 배가 2미터쯤 앞에 보였어요. 저 혼자였으면 팔 몇 번이면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왼팔에 애가 매달려 있으니까 몸이 자꾸 가라앉았거든요. 오른팔 하나로 물을 저을 때마다 왼쪽이 끌려 내려갔어요. 놓으면 가벼워져요. 그거 아는 거잖아요. 본능적으로 배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어요. 애가 제 팔에 매달린 채로 강변까지 어떻게 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오른팔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다는 것만 기억나요. 강변에 올라와서 처음 보인 건 젖은 머리카락에 파묻힌 작은 얼굴이었어요. 떨고 있었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제 옷자락을 쥐고 있었어요. 엄마가 물속에서 했던 것처럼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갔어요. 제가 14살 때 병원에 약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3년을 더 버텼는데 버틴 거지 산 건 아니었어요. 17되던 해 겨울에 어머니도 갔어요. 그때부터 혼자였어요. 식품 공장에서 하루 10시간 일하고 저녁에는 장마당에서 콩나물 팔았어요. 밥은 하루 한 끼. 그래도 버틸 수는 있었어요. 진짜 문제는 배고픔이 아니었거든요. 회령에서 부모 없이 혼자 사는 젊은 여자.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거기 살아본 사람은 다 알아요. 보이부 간부든 동네 남자든 혼자인 여자는 쉬운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절하면 다른 게 따라오고요. 어느 날 장마당에서 만난 여자가 그랬어요. 중국 가면 돈 벌 수 있다. 1년만 일하면 여기 10년 벌이다. 누가 소개해 줄 수 있다고. 브로커 비용은 중국 가서 일하면서 갚으면 된다고. 솔직히 자유, 이런 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여기 있으면 사람으로 못 산다는 거 하나.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22살이었어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잃을 것도 없었어요. 그게 용기였는지 막막함이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브로커를 만난 건 장마당 뒷골목이었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목소리가 낮았어요. 3,000위안. 중국 가서 일하면 석 달이면 갚는다. 그 말만 기억나요. 준비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집에 가져갈 게 없었으니까. 옷 한 벌 더 껴입고 어머니 유품이었던 작은 거울 하나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게 전부. 브로커가 날짜를 정해줬어요. 음력으로 금음. 달이 없는 밤.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그 일주일이 1년 같았거든요. 밤마다 눈을 감으면 잡혀가는 꿈을 꿨어요. 낮에 공장에서 감자를 고르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옆 사람이 어디 아프냐고 물었을 때 웃으면서 아뇨했는데 그 웃음이 얼마나 이상했을까? 금음날 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이미 5명이 있었어요.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서로 이름도 안 물어봤어요. 알면 안 되니까. 잡히면 서로가 서로를 위험하게 만드니까. 배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나무배. 4미터쯤 됐을까? 여기에 6명이 타는 거예요. 브로커가 소리내면 죽는다고 했어요. 진짜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때 봤어요. 여자 한 명이 아이를 안고 배에 올랐거든요. 어둠 속이라 얼굴은 안 보였는데 아이가 작았어요. 여자가 아이한테 속삭이는 소리만 들렸어요. 뭐라고 했는지는 안 들렸어요. 그냥 엄마가 아이한테 하는 소리구나. 그 정도만 알았어요. 이름도 몰랐어요. 나이도 몰랐어요. 같은 배에 탔다는 것 말고는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배가 출발했어요. 노젓는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강이 아니라 그냥 까만 거였어요. 하늘도 까맣고 물도 까맣고 앞이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가는 거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혼자였어요. 제 목숨 하나만 걱정하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20분쯤 지났을까? 바람이 바뀌었어요. 파도가 아니었어요. 바람이었어요. 옆에서 들이치는 바람에 배가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브로커가 움직이지 마. 라고 소리쳤는데 이미 늦었어요. 누군가 반대쪽으로 몸을 피했고 배가 그쪽으로 확 쏠렸어요. 나무가 뒤틀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뒤집혔어요. 3초도 안 됐을 거예요. 물이 온몸을 삼켰어요. 차가운 정도가 아니었어요. 칼이었어요. 살을 째는 것 같았어요. 입으로 물이 들어오고 코로 들어오고 어디가 위고 아래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팔을 저었어요. 아무데나, 아무 방향으로나. 머리가 수면 위로 나왔어요. 기침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숨이 안 쉬어졌어요.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까만 물, 까만 하늘. 소리만 들렸어요. 물 치는 소리, 허우적거리는 소리, 누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 누구 이름인지도 모를 이름. 그때 뭔가가 제 왼팔을 잡았어요. 작았어요. 손이 작았어요. 근데 세게 잡았어요. 동시에 누가 그 작은 몸을 제 쪽으로 밀었어요. 팔꿈치로 느꼈어요. 떠미는 힘. 어른의 힘이었어요. 돌아봤어요. 여자였어요. 배에서 아이를 안고 탔던 그 여자. 물속에서 한 손으로 아이를 밀고 한 손으로 물을 저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얼굴이 반쯤 물에 잠겨 있었어요. 입이 움직였어요. 뭐라고 했어요. 안 들렸어요. 파도 소리 때문에. 아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이해였는지, 부탁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소리였는지. 한 가지만 확실해요. 그 여자는 아이를 미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 몸이 가라앉고 있는데도 제 쪽으로 밀고 또 밀었어요. 그게 제가 본 마지막이에요. 까만 물 위에 손 하나. 그 손이 아이를 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없어졌어요. 3미터쯤 앞에 뒤집힌 배가 떠 있었어요. 왼팔에 애가 매달려 있었어요. 오른팔 하나로 물을 저어야 했어요. 한 번 저을 때마다 왼쪽이 가라앉았어요. 아이 무게 때문에 물을 먹었어요. 또 먹었어요. 3미터가 30미터 같았어요. 배 밑바닥을 손이 잡았을 때 손톱이 나무에 박혔어요. 피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몰랐어요. 안 중요했어요. 매달렸어요. 왼팔에는 아이, 오른손은 배. 그 상태로 떠 있었어요.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5분인지, 20분인지. 다른 사람들은 안 보였어요. 소리도 안 들렸어요. 까만 바다에 뒤집힌 배 하나, 그리고 저랑 이에만 있었어요. 조류가 우리를 밀었어요. 어디론가. 발이 바닥에 닿았을 때 울 뻔했어요.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어요. 애를 끌고. 강변이었어요. 모래였어요. 차가웠어요. 애를 내려놨어요. 아니, 제가 내려놓은 게 아니라 제 팔에 힘이 풀려서 그냥 놓인 거예요. 축 처진 왼팔. 감각이 없었어요. 근데 애가 다시 잡았어요. 제 옷자락을. 젖은 머리카락에 파묻힌 얼굴. 눈만 보였어요.
떨고 있었어요. 말이 없었어요. 아까 물속에서 그 여자가 밀었던 것처럼 이해는 잡고 있었어요. 밀어 넣은 사람은 사라졌고 남은 건 이 작은 손 하나였어요. 브로커가 살아 있었어요. 강변에서 1시간쯤 떨고 있었을 때 어둠 속에서 나타났어요. 젖은 옷을 짜면서 6명 중에 강변에 올라온 건 4명이었어요. 저, 브로커, 남자 1명, 그리고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이에. 브로커가 저를 보더니 애를 봤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그의 엄마 어디 갔어?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브로커가 한숨을 쉬더니 저를 똑바로 봤어요. 아가씨가 챙길 거야? 그애?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챙긴다는 건 끝까지라는 소리야. 중국 내륙까지, 거기서 또 제3국까지. 먹이고, 재우고, 안 울게 하고. 걸리면 둘 다 북송이야. 아가씨 혼자도 빠듯한 판에. 브로커가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젖어서 안 붙었는데 계속 딸깍거렸어요. 그 소리가 아직도 기억나요. 책임 못 지겠으면 여기 두고 가. 나는 상관없어. 아가씨가 결정해. 그 말이요. 이게 제일 잔인한 말이었어요. 차라리 두고 가라고 했으면 브로커 탓을 할 수 있잖아요. 나쁜 사람이 시켰다고. 근데 결정을 저한테 넘긴 거예요. 데려가도 너, 버려도 너. 어떻게 되든 너 책임이야.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도 버리고 싶었어요. 물속에서 이해 때문에 죽을 뻔했거든요. 왼팔은 아직도 감각이 없었고 오른손 손톱 3개가 빠져 있었어요. 이해만 아니었으면 배 한 번에 잡았어요. 물도 안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해를 데리고 중국 내륙까지. 공안한테 걸리면 둘 다 끝이에요. 저 혼자도 살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름도 몰라요. 몇 살인지도 정확히 몰라요. 배에서 잠깐 본 게 전부예요. 남이에요. 완전한 남. 브로커가 말했어요. 5분 안에 출발한다. 5분.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브로커 쪽으로 한 발 갔어요. 가면 되는 거였어요. 돌아보지 않으면 되는 거였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살아야 하니까. 22살이에요.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여기서 내가 살아남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한 발 더 뗐어요.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소리도 아니었어요. 숨소리. 울음을 참고 있는 숨소리. 흡, 흡. 터지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무는 소리. 7살이 울음을 참는 소리가 어떤 건지 아세요? 우는 것보다 조용해요. 근데 그 조용한 게 귀를 찢어요. 돌아봤어요. 안 보려고 했는데 돌아봤어요. 애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울지 않고, 소리 안 내고, 젖은 옷에 모래가 묻어 있었어요. 입술이 파랬어요. 떨고 있었어요. 근데 울지 않았어요. 이 애는 지금 버려질 수도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7살인데, 엄마가 방금 물에 빠져서 사라졌는데, 울면 버려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를 무너뜨렸어요. 이 애가 울었으면 오히려 갈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린애가 우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듣고 돌아서면 되니까. 근데 7살이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물에 빠지고 엄마가 사라지고 모르는 사람 옆에 혼자 앉아서 울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참고 있었어요. 그 얼굴이 제 얼굴이었어요. 17에 어머니 잃고 혼자 남았을 때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공장에 출근해서 감자 골랐을 때 울면 안 됐거든요. 울면 약한 거고 약하면 끝이니까.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아무도 안아줬어요. 이 애한테 그러면 안 됐어요. 나한테 한 짓을 이 애한테 하면 안 됐어요. 세상이 브로커한테 돌아갔어요. 데려갈게요.
브로커가 저를 봤어요. 3초쯤 뭔가 말하려다 안 했어요.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영웅적인 결심 같은 거 아니에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요. 저 애가 이를 악물고 있는 얼굴이 나였으니까. 그걸 모른 척 못하겠으니까. 그것뿐이에요. 애한테 돌아갔어요. 쪼그리고 앉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괜찮아라고 하기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거든요. 그냥 손을 잡았어요. 작았어요. 차가웠어요. 근데 잡는 힘은 셌어요. 그 손이 저를 14개월 동안 거의 죽일 뻔했어요. 여러 번. 이틀 뒤에 브로커가 사라졌어요. 새벽에 일어나니까 없었어요. 짐도 없고 말도 없고 같이 살아남은 남자도 없었어요. 둘이 먼저 간 거예요. 중국 해안가 허름한 창고에 저랑 이해만 남은 거예요. 돈이 없었어요. 말이 안 통했어요. 어디인지도 몰랐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의 이름이 소라라는 거. 창고에서 하루를 꼼짝 못하고 앉아 있는데 제가 너 이름이 뭐야 했거든요. 한참을 아무 말 안 하다가 겨우 들리는 목소리로 소라라고 했어요. 그게 이틀 만에 이 애한테서 들은 첫 마디였어요. 나이를 물었어요. 손가락 7개를 펼쳤어요. 이름 석자, 손가락 7개. 그게 전부였어요. 소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배고프다고 안 했어요. 한 번도.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아, 이 애를 먹여야 하는구나. 그게 처음으로 실감이 났어요. 조선족이 사는 동네를 찾아서 이틀을 걸었어요. 소라 손을 잡고 낮에는 숨고 해지면 걷고 조선족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식당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정을 말하니까 일을 시켜줬어요. 주방 설거지. 하루 12시간 일하면 방 한 칸이랑 밥을 줬어요. 소라는 그 방에 혼자 있어야 했어요. 문 잠그고 나가지 말고 소리 내지 말고 7살한테 그걸 시킨 거예요. 하루 12시간을 혼자 방에. 저녁에 돌아가면 소라가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같은 자세로. 제가 나간 그 자리 그대로. 밥을 2그릇 받아왔어요. 하나는 제 거, 하나는 소라 거. 설거지 하나 해서 받는 밥인데 둘이 나눠 먹으니까 항상 모자랐어요. 소라한테 많이 주면 제가 배고프고 제가 많이 먹으면 소라가 부족하고 한 달쯤 지나니까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남의 아이예요. 배에서 잠깐 본 사이. 이름도 이틀 뒤에 알았어요. 그의 엄마가 저한테 밀어넣은 거지. 내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22살이에요. 나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왜 2사람 몫을 벌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무도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12시간 설거지하고 돌아오면 손이 갈라져 있었어요. 겨울이었으니까. 찬물에 하루 종일 손을 담그고 저녁에 방에 오면 손바닥에서 피가 배었거든요. 그 손으로 소라 밥을 떠줬어요. 소라는 아무 말 없이 받아 먹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이. 7살이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 당연한 게 가끔 억울했어요. 한 번은 그릇을 내려놓으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강변에서 그냥 갈걸? 그 생각이 든 다음에 자기가 무서웠어요. 근데 안 들 수가 없었어요. 매일 들었어요. 소라가 낮에는 괜찮았어요. 말이 없을 뿐이지 시키면 하고 밥 주면 먹고. 근데 밤이 문제였어요. 자다가 울었어요. 근데 점점 심해졌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밤마다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엄마. 소리가 방 밖으로 새어나갔어요. 중국에서 탈북자가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웃이 신고해요. 공안이 와요. 잡히면 북송이에요.
소라 입을 막았어요. 제 손으로. 이의 입을. 작은 입이었어요. 제 손바닥 반도 안 됐어요. 그 작은 입에서 엄마가 새어나오는 걸 제 손으로 막았어요. 소라 눈이 커졌어요. 아, 이 사람도 나를 버리려나 그런 눈이었어요. 울면 안 돼. 소라야. 울면 잡혀가. 울면 안 돼.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손 밑에서 끄덕이고 눈물만 흘렸어요. 소리 없이. 그날 소라가 잠든 다음에 제가 울었어요. 화장실에서 수도꼭지 틀어놓고 이의 입을 막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이해를 지키는 건가, 가두는 건가. 그 뒤로 소라는 밤에 안 울었어요. 한 번도. 7살이 울음을 잃어버렸어요. 석 달쯤 됐을 때 기회가 왔어요. 식당에 자주 오는 조선족 부부가 있었어요. 50대쯤 아이가 없는 부부였는데 소라를 볼 때마다 과자를 사줬어요. 아주머니가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조용히 말했어요. 그 애 우리가 키워줄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근데 멈춘 이유가 놀라서가 아니었어요. 기뻐서요. 솔직히 속으로 기뻤어요. 드디어 내려놓을 수 있다. 이 짐을. 부부는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집도 있고 밥도 새끼 먹을 수 있고 뒷마당도 있었어요. 소라한테 저보다 나은 환경이었어요. 객관적으로 하루 12시간 방에 가둬놓는 저보다, 울지도 못하게 입을 막는 저보다 이 부부가 나았어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버리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잖아요. 아주머니한테 생각해 볼게요 했어요. 방에 돌아왔어요. 소라를 봤어요.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매일 그랬듯이 그날 밤 짐을 쌌어요. 제 짐만. 내일 아침에 소라를 그 부부한테 데려다 주고 나는 떠나자. 그게 소라한테도 나은 거야. 합리적인 판단이야. 새벽에 일어났어요. 소라가 자고 있었어요. 이 애를 마지막으로 보자 하고 얼굴을 봤어요. 소라가 눈을 떴어요. 자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깨어 있었어요. 얼마나 깨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짐 싸는 거 다 봤을 수도 있어요. 소라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언니 어디가? 3달 동안 이 애가 저한테 먼저 한 말은 손에 꼽아요. 소라라고 이름 말한 거, 밥 달라고 고개 끄덕인 거, 그게 거의 전부였어요. 질문을 한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물어보면 대답은 하지만 먼저 입을 여는 적이 없었어요. 이 애는 그냥 거기 있는 애였어요. 시키면 하고, 주면 먹고, 앉으면 앉아 있고. 그 애가 처음으로 저한테 물었어요. 언니 어디가?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아. 이 애가 저를 선택하고 있었어요. 3달 동안 입도 안 열던 애가 방에 혼자 12시간씩 갇혀 있으면서도 안 떠나던 애가, 울지도 못하게 입을 막혀도 돌아서지 않던 애가, 울지도 않고 떼쓰지도 않고 그냥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이 애한테도 선택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가면 따뜻한 방에서 과자 먹으면서 살 수 있어요. 이 애도 그걸 알 나이예요. 근데 이 애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이 불안하고 배고프고 밤마다 입 막히는 삶에서도 이 애는 저를 선택한 거예요. 짐을 풀었어요. 제 짐. 소라한테 말했어요. 안 가. 어디 안 가.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금방 잠들었어요. 제가 안 간다는 걸 알면 바로 잠드는 거예요. 이 애한테 제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있으면 잠들 수 있는 사람. 그날부터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여전히 힘들었어요.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이건 내가 떠안은 짐이 아니라
이해가 나를 고른 거라는 것. 그 하나가 달랐어요. 넉 달쯤 됐을 때 식당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조용히 그러셨어요. 은지야, 여기서 이러고 언제까지 살 거야? 뭔 소린가 했어요. 여기서 돈 벌어야죠. 원래 그러려고 온 건데. 너 혼자면 몰라. 근데 소라까지 데리고 여기서 불법으로 언제 잡힐지 모르는 거야. 아주머니 말이 맞았거든요. 넉 달 동안 3번이나 공안이 동네에 왔었어요. 그때마다 소라를 이불 밑에 숨기고 숨죽이고 있었어요. 한 번은 공안이 식당까지 왔는데 아주머니가 일하는 조카라고 둘러댄 거예요. 다음에는 안 통할 수도 있어요. 한국에 가. 거기 탈북자 받아주는 데가 있어. 가면 소라도 너도 사람으로 살 수 있어. 한국이요? 한국은 생각도 못했어요. 중국에서 돈 벌어서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소라가 있으니까 달라진 거예요. 혼자면 숨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애한테 이 삶을 계속 시킬 수는 없었어요. 하루 종일 방에 갇혀서 밤에 울지도 못하고 공안 올 때마다 이불 밑에 숨는 삶을 7살한테 아주머니가 브로커를 아는 사람을 수소문해 줬어요. 한 달이 걸렸어요. 비용이 8,000위안. 식당에서 5달 동안 모은 돈이 5,000위안이었어요. 3,000위안이 모자랐어요. 아주머니한테 빌렸어요. 갚겠다는 말 대신 무릎을 꿇었어요. 아주머니가 한참 저를 보다가 돈을 내밀면서 그러셨어요. 이 은혜 갚을 생각 마. 그 애 안 버린 게 갚은 거야. 라오스 국경. 산이었어요. 밤에 산을 넘었어요. 브로커 포함 4명. 숲인데 길이 없었어요. 가시덤불을 헤치고 돌밭을 기고 소라는 제 등에 엎여 있었어요. 2시간쯤 올랐을 때 소라가 뜨거워졌어요. 등에서 열이 느껴졌어요. 이마를 짚었더니 불이었어요. 소라가 축 늘어졌어요. 등에서 흘러내렸어요. 한 손으로 소라 다리를 잡고 한 손으로 나무를 잡으면서 올라갔어요. 무릎이 바위에 찢어졌어요. 피가 났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소라가 등에서 중얼거렸어요. 열에 들떠서 엄마. 몇 달 만에 듣는 소리였어요. 참고 참았던 게 열이랑 같이 올라온 거예요. 응, 여기 있어.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아닌데. 근데 그 순간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산 정상에서 브로커가 다 왔다고 했을 때 소라는 제 등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18kg였어요. 내려가면 태국이었어요. 다리가 풀렸어요. 주저앉았어요. 소라를 등에 업은 채로. 끝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태국 대사관에서 한국행이 결정됐을 때 소라가 물었어요. 한국이 어디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몰랐으니까. 그냥 따뜻한 데라고 했어요. 그게 제가 아는 전부였어요. 인천공항이었어요. 내리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공항이 너무 밝았거든요. 천장에서 햇빛이 쏟아지고 바닥이 반짝거리고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지나갔어요. 어떤 여자는 전화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커피를 들고 소라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아팠어요. 이 애가 무서워하고 있구나. 저도 무서웠어요. 하나원에 갔어요. 탈북자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요. 방을 배정받았어요. 침대가 있었어요. 진짜 침대. 이불이 뽀송뽀송했어요. 소라가 침대 위에 올라가더니 이불을 만졌어요. 한참을 손바닥으로 쓸고 볼을 대보고 그러다 저를 봤어요. 이거 우리 거야? 응, 우리 거야. 소라가 이불 위에 누웠어요. 30초도 안 돼서 잠들었어요. 14개월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무서워하는 얼굴. 하나원에서부터 질문이 시작됐어요. 서류를 쓰는데
칸이 많았어요. 이름, 생년월일, 출신 지역, 가족관계. 담당자가 소라를 보더니 물었어요. 이 아이가 딸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이 아이랑 무슨 사이예요? 무슨 사이냐고요. 배에서 만났어요. 엄마가 물에 빠지면서 제 팔에 밀어 넣었어요. 이름은 이틀 뒤에 알았어요. 14개월을 같이 숨고, 같이 굶고, 같이 산을 넘었어요. 그냥 만난 아이예요. 담당자가 펜을 멈췄어요. 저를 봤어요. 뭐라고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어요. 소라도 하나원에서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들이 소라한테 물었대요. 엄마는? 소라가 뭐라고 했는지 나중에 들었어요. 물에 갔어. 선생님이 또 물었대요. 그러면 이 언니는? 우리 언니, 우리 언니. 소라는 그렇게 말했대요. 당연하다는 것처럼. 저는 그냥 만난 아이라고 했는데 소라는 우리 언니라고 했어요. 이해는 진작 정한 거예요. 저만 못 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원을 나오니까 진짜 세상이었어요. 임대 아파트를 배정받았어요. 방 2개짜리.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적힌 집이었어요. 정착금 700만 원을 받았어요. 많은 돈이었어요. 생전 그만한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700만 원이 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 빠르게 사라졌어요. 소라 학교 준비물, 옷밥. 취업을 해야 했는데 이력서 경력란에 쓸 게 없었어요. 면접에서 최근에 뭐 하셨어요? 중국에서 식당 일이요. 면접관 표정이 굳는 게 보였어요. 같은 하나원 출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소라랑 무슨 사이야? 매번 달랐어요. 조카라고 했다가 먼 친척이라고 했다가 어떤 날은 그냥 같이 오네요 했어요. 설명하기가 너무 길었거든요. 사람들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남의 아이를 왜 데리고 왔냐는 눈. 소라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이미 8살이었어요. 첫날 데려다주고 학교 앞에서 기다렸어요. 종이 울리고 소라가 나왔을 때 표정이 없었어요. 어땠어? 물었더니 고개만 저었어요. 아이들이 말투를 놀렸대요. 소라 말에는 아직 북한 억양이 남아 있었거든요. 소라가 그날 밤부터 말을 줄였어요. 원래도 적었는데 더 줄었어요. 다시 중국에서 문 앞에 앉아있던 애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소라야.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돼. 소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갈 거야. 왜 가냐고 안 물었어요. 이 애가 스스로 가겠다고 한 거니까. 어느 날 직업훈련원에서 돌아오는데 소라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종이에 가족 소개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들여다봤어요. 소라가 쓴 글. 우리 가족은 언니랑 나 2명입니다. 그 밑에 그림이 있었어요. 큰 사람이랑 작은 사람. 2명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큰 사람 위에 언니, 작은 사람 위에 나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애는 숙제에도 언니라고 썼어요. 선생님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우리 언니라고 말하고 다녔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냥 만난 아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 종이를 보는데 뭔가가 올라왔어요.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무거운 거. 이 애가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제가 따라오기를. 그 숙제를 냉장고에 붙였어요. 매일 봤어요. 밥 먹을 때, 물 마실 때,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할 때, 큰 사람이랑 작은 사람이 손잡고 있는 그림. 우리 가족은 언니랑 나 2명입니다. 소라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학교 갔어요. 매일. 놀림 받아도, 말투 때문에 울고 와도, 아침에 신발 신으면서 다녀올게 하고 나갔어요. 언제부터인가 집에 돌아오면 언니 나왔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이 하루 중에 제일 이상한 시간이었어요.
따뜻한데 아픈 시간. 나는 이 애한테 뭐가 될 수 있을까? 엄마는 아니에요. 엄마는 물속에서 이 애를 밀고 사라진 사람이에요. 그건 제가 대신할 수 없어요. 보호자요? 서류에 쓰는 말이지 사이를 설명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애는 언니라고 불러요. 매일. 자연스럽게. 아침에 언니 다녀올게. 저녁에 언니 나왔어. 밤에 언니 잘 자. 이 애한테 저는 이미 정해진 사람이에요. 제가 동의하든 안 하든. 취업이 됐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소라가 잠든 뒤에 나가서 소라 일어나기 전에 돌아왔어요. 소라가 모르게. 이 애가 또 혼자 깨면 무서울까봐.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돌아왔는데 소라가 깨어 있었어요. 이불 위에 앉아서 중국에서 문 앞에 앉아 있던 것처럼. 왜 앉아? 언니 없어서. 화장실 간 줄 알았어? 소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신발 없었어. 현관에 제 신발이 없는 걸 확인한 거예요. 7살이 새벽에 깨서 현관에 가서 신발을 확인한 거. 있으면 자고 없으면 못 자는 거. 중국에서 제가 그랬어요. 매일 아침 나가면 소라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12시간을 기다렸었잖아요. 이 애한테 제가 사라지는 건 엄마가 물속으로 사라진 거랑 같은 거예요. 미안. 일하고 온 거야. 안 갔어. 어디 안 가? 그 말을 또 했어요. 어디 안 가? 중국에서도 라오스 산에서도 지금 이 방에서도 이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몇 달 뒤에 하나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후속 서류 정리가 필요하대요. 가서 앉았어요. 담당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처음 왔을 때 쓴 거. 관계 칸이 비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냥 만난 아이예요라고 해서 뭐라고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비워뒀던 거. 여기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 아이와 관계를 어떻게 기재할까요? 펜을 들었어요. 소라 얼굴이 떠올랐어요. 냉장고에 붙어 있는 그림. 큰 사람이랑 작은 사람. 우리 가족은 언니랑 나 2명입니다. 새벽에 현관에서 신발을 확인하는 손. 언니 나왔어. 언니 잘 자. 이 애는 14개월 전에 제 옷자락을 잡았어요. 중국에서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라고 했어요. 숙제에 언니라고 쓰고 그림을 그렸어요. 이 애는 계속 저한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골랐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꿨다고. 제가 따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적었어요. 동생이요. 담당자가 봤어요. 한 3초. 그리고 끄덕이고 서류에 옮겨 적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 사람한테는 그냥 2글자였을 거예요. 지금 소라는 중학생이에요. 키가 저보다 거의 비슷해졌어요. 말투에 북한 억양은 없어요. 학교에서 친구도 있고 좋아하는 과목도 있어요. 보통 아이예요. 보통으로 사는 거예요. 가끔 소라가 저한테 그래요. 언니, 나 그때 기억나? 어떤 거? 배 뒤집혔을 때 물이 차가웠던 거. 그 말을 들으면 아직도 왼팔이 무거워져요. 물속에서 이 애가 매달려 있던 그 무게. 놓아버릴까 생각했던 그 무게. 안 놓았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안 놓은 게 아니에요. 이 애가 안 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분단의 이야기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아직 하고 싶은 말을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들으면 그 사람들의 침묵이 목소리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